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상속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 두 클래스는 사실 하나의 메소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코드를 각각의 클래스에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거기에 중복되는 것을 다 옮겨 놓겠습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 기존에 라이온에 있던 요 필드, 그 다음에 얘,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정의를 하고 있죠. 요거는 보시면 여기에 애니멀이 없습니다. 애니멀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도구부터 먼저 볼게요. 필드 영역,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생성자 영역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매수도 똑같은 걸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표시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온의 경우에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러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생성자 부분을 제가 별도로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름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의 생성자가 뭐가 문제냐? 기본 생성자는 상관이 없지만 인자에 있는 생성자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던 필드가 없어졌죠. 도구도 그렇고 라이온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부모 쪽에 가보면 실제로 필드, 애니멀에 가보면 애니멀 클래스에 보면 실제로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 필드가 존재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슈퍼라고 하는 새로운 예약을 쓰면 됩니다. 자, 이 슈퍼가 뭐냐? 바로 애니멀에 있는 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얘를 쓰겠답니다. 라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겠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에러 상태로 있죠? 그것은 이 클래스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하는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슈퍼라고 했을 때 애니멀에 있는 이 생성자, 인자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로 한 예약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xtend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서 실제로 한번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extend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자마자 부분 에러가 없어졌죠. 도구도 마찬가지인데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extend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서 별도 외부에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인 animal을 표시해 줬더니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습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extend를 쓰고 했다면 여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걸 지웠죠. 필드도 제가 있던 것도 지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애니멀, extend 옆에 있는 예약어 extend 옆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에 존재하는 얘를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여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어차피 이 코드는 지금 다른 곳에 있던 걸 여기다 옮겨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력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하는데 주요한 내용은 하나의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두고 나머지 클래스는 자기한테 고유한 것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일단 분석할 때도 그렇고 코딩할 때도 상당히 코딩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온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유의 내용만 여기다가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특정 하나의 클래스에 몰아넣으면 됩니다. 그럼 전체 코드 자체가 깔끔해지죠. 물론 반대로 애니멀 쪽은 조금 커지고 복잡해지겠지만 이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이제 캣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코드를 집어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가 캣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전 같으면 굉장히 여기도 내용을 채워야 되고 또 여기에 있던 다양한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extend라고 하는 예약을 쓰고 애니멀이라는 별도의 클래스에 대해서 extend 관계를 맺어 주었더니 이렇게 자기 쪽에서 굳이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전과 코드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구란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죠. 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getName과 get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분명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A를 호출했을 때 이상 없이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 it, 도구 run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 새로 만든 얘에 대해서만 별도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죠. 먹다 달리다 그리고 집에서 길러지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도구를 했는데 캣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했더니 똑같습니다. 캣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놓고 캣 분의 캣이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대문자로 캣, 대문자로 캣 해주고요. 고양이 1, 8, 캣을 써서 자, 분명히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어줌으로 해서 마치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캣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죠. 자기한테 있는 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냥 코드가 전반적으로 깔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관계를 얘를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드가 붙어 있는 이 클래스를 저희가 자식 클래스 또는 하이 클래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모든 클래스가 공통으로 쓰는 걸 다 전부 다 집어넣고요. 자신에게는 자신만 고유한 어떤 메소드나 내용들만 남겨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이 클래스가 굉장히 코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 잠깐 설명드렸죠. 슈퍼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르는 명칭이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속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상속을 설명드리면서 문제 속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거는 다형성이 많이 나옵니다. 상속을 일단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다형성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